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불꽃남자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꽃남자 왜 자칭 불꽃남자시잖아요. 사실 제가 딴 데서는 그 여의도 정보맨으로 불려주고 있는데. 존보맨이요? 아, 정보맨. 아, 정보맨이요? 네, 여의도에서 여정으로 부르고 깜짝 있는데. 놀랐어요. 방송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예, 정보맨. 정보맨이요? 예, 정보맨. 그래서 이제는 네. 그런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예, 정보맨을 이제 정보맨이신데 우리 네. 상암 YTN 라디오에서는 불꽃남자. 네, 오늘 불꽃남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네, 전세 사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임차인이 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주택 400여 채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뉴스가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 어떤 사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속칭 그 무자본 갭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이제 4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이제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또 사서 전세 주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는 속칭 이제 무자본 갭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한창 그 자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나서 유동량이 늘어났을 때, 이때 항상 그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뭐 무자본 갭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그때 이제 경제 주체들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이런 사태였어요. 나중에 만약에 자산 가치 꺼지고 거품 꺼지고 통화량 줄어들고 경기 위축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투자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절대 투자가 아니라 이건 사기거든요. 사기다. 예, 그럼요. 이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실제도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건 사기 행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는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전세 제도의 그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주거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 보면 고려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논밭을 사용하는 전당 제도가 활용이 됐었고, 또 그 19세기 말에는 전세 계약이 그 당시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세 제도가 자리를 잡혀왔는데, 네. 사실 전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전세, 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의 주거 사다리가 이제 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요즘처럼 이제는 금리가 높아질 때에는 사실 이제 전세를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 네. 점을 봤을 때 뭐 지난 정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전세가 월세가 되면 사실 이제 돈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월세는 사실 내가 이제 소비로서 써야 되는 돈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전세가 월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는 소득 구조가 낮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모으질 못해서 그래서 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뭐 워낙 금리가 높은 때에는 전세 제출 받으려고 해도 그게 부담스러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가 더 싸다 보니 네. 이제 월세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죠. 그래서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전세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내년에 굉장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내년에 이런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이 전세 계약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 먼저 계약할 때는 뭘 좀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전세가율이 보통 한 70에서 80% 이상 껴져 있는 거는 사실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사실 좀 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그 경매 시작이 시세 80에서 80% 70% 요 사이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내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한 70에서 80% 낀 거 그 이하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전세가율이 높은 거를 피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잘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이미 뭐 포털 부동산에도 나와 있고 한데 네, 시세가 잘 예, 나와 있죠. 근데 신축 빌라가 문제입니다. 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가를 이게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무자본 갭 투자 요게 딱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시세를 모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이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제 을구죠. 우리가 표제부, 갑구, 을구 얘기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을구에 나와 있는 이 근저당 금액. 근데 요즘에 근저당 금액이 있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그 전세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아예 뭐 근저당이 잡혀 있다. 소액이라도 그럼 아예 그냥 임차인들이 맞아. 피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근저당 금액도 이제 과도하게 잡혀 있는지도 신중하게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거 당연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세금 체납. 그러니까 세금 체납은 이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그 보증 임차료보다 이렇게 세금이 먼저 있으면 집주인이 먼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갚게 돼 있거든요. 경매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경매에 내가 배당을 받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되는 게 세금이거든요. 네. 온전히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도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 들어가죠, 법적 조치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가 내 자금을 돌려받는 거. 네. 그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나는 그냥 그럼요. 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속이 타고 걱정이 되겠어요. 이게 제가 여기에 이게 경매 들어가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뭐 정말 속에 타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다음에 온전하게 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항상 나오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꼭 가입하시라. 이런 네.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미리 가입을 해두라는 말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렸던 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A 씨가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그 전세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됐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임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임차인 나도 아직 못 구했어. 보통 이제 관행상 그랬거든요.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이제 나가시는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게 관행이다 보니까 상황 알지 않냐. 나 이거 임차인 구올 때까지 나 못 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분들은 이제 나가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환보증을 들었다 그러면 온전하게 내가 일단 보증회사로부터 이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액을요. 그렇죠. 전액을요. 그다음에 또한 그 임차인 B 씨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봤더니 선순위 채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등기가 깨끗하니까 나는 이제는 계약을 했을 때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세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경매 들어가면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요럴 때 이제 반환보험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증금 전액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전액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보험을 이제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 그 반환보험이 뭐냐면 이렇게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증기관은 우리나라에 3군데가 있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서울보증보험 이 3곳에서 이 반환보험을 사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보증금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새로 내가 전세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 내년에 굉장히 좀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리서치 보고서도 나오겠지만 주요 투자은행들, 글로벌 투자은행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1% 평균 잡았어요. 네. 2%도 안 되고요. 1.1% 심한 데는 하향 조정한 거죠. 예, 엄청 하향 조정한 거죠. 그다음에 노무라증권 같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기가 더 늘겠네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려워지면. 임대인들이 아까 우리가 사례로 얘기했듯이 전세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들어오신 분들이 없으면 대부분이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보니 당연히 이제 강제 경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제 경매 들어가면 집주인도 손해고요. 전세 세입자도 사실 귀찮아지는 거고 이런 사례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지금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은요, 꼭 이게 반환보험에 한번 보증보험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도 나도 모두 지금 다 힘들잖아요. 아유, 전 너무 이런 힘들죠. 전세 사기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